실컷 얘기했는데 이유 없이 꺼지네요. 그게 인생이지 뭐. 아, 이제 오늘은 사북이 아니라 고한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배고파. 갑자기 왜 이렇게 배고프지? 저는 배고픔을 느끼는 순간 이렇게 먹어야지, 허기를 채우지 못하면 어지럽더라고요. 아, 세상에, 제가 그 청순하고 가련한 여자들만 걸린다는, 가날픈 여자들만 걸린다는 그 빈혈에 걸렸지 뭡니까 지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제가 딱 갱년기 나이잖아요. 조금 빠르긴 했어요. 요즘은 갱년기 막 52세 이렇게 오던데, 저는 이제 올해 50세 됐는데, 그러니까 만으로 49세잖아요. 그죠? 만으로 49세가, 여자는 세포의 그 분열이나 세포 호르몬이나 이런 게 7년 단위로 와서 77에 49, 똑같은 숫자 77에 49세, 만으로 49세가 갱년기가 오는 거고, 남자는 8년 단위래요. 뭐든지. 그래서 남자는 88에 64, 남자는 갱년기가 좀 늦게 오죠. 만 64세 되면 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이고 참 너무 힘든 거죠 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때 많이 오고, 여자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거의 이제 만 나이 49세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조금 빠른 게 2018년부터 조금 이상했어요. 좀 이렇게 호르몬이 좀 이상하다라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약간 2018년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하고 사별 정도는 당연히 아니지만, 정말 오히려 목사님하고 사별 이후에 제가 혼자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힘들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막 한 번에 그냥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팍팍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고, 감기가 와도 안 떨어지고, 면역력이 팍팍 떨어지는 거죠. 잠도 못 자겠고, 자꾸 심장이 심하게 뛰고, 막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막 생리도 막 불규칙하게 되고. 제가 생리 불규칙한 거를 말씀드리면은, 여자가 갱년기 때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막 죽겠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갱년기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2018년 하반기부터 너무 심하게, 이제 그 일이 6월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부터 막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오면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2013년, 14년이 아주 피크로 힘들었거든요. 13년보다도 14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래서 15년 아무것도 못하고 놀았잖아요. 그러고 이제 16년 재기해서 그래도 좀 살아볼래나 했는데, 이제 2016, 17 잘 지냈는데 18년 6월에 이제 일이 터져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도 몸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젊었단 말이에요. 젊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2018년은 이제 나이가 딱 꺾이고, 45세 꺾이고 나서 이제 40 몇 세야? 48세에 내가 그 일을 당했구나. 막 47, 8세 이렇게 오는데, 그 딱 5년 차인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몸이 갱년기가 가까워 오는 나이에 그 일을 덮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이게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고, 육체도 일단 육체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너무 힘들었는데 2019년까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2020년 그래도 숫자가 이렇게 딱 바뀌고 나니까 그게 일종의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일종의 그 심리적인 효과죠. 이제는 2020년이 밝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과거를 빨리빨리 잊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몸은 여전히 회복이 안 돼요. 늙어서 그런지 나이가 이제 진짜 그럴 나이가 돼서 그런지 회복이 잘 안 되고 여기 저기야 그냥 누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왜 무릎 이렇게 딱 무릎 두 개의 무릎이 안쪽에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다리가 모아지니까 옆으로 누우면은 거기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아프고 쥐도 잘 나고 그 다음에 팔꿈치, 어깨 뭐 아마 안 아픈 데가 없는 거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게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도 안 오고 이유 없이 잠도 안 오고 뒷골은 땡기고 근데 다행히 혈압약을 먹으면서부터는 만성 두통은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저희 언니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요즘 누가 무병장수가 어딨냐. 무병장수가 유병장수지. 약 좋아지고 병원 좋아져서 병이 있어도 장수하는 거지. 유병장수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됐고 뭐든지 그렇다고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전 일단 위가 신호를 보내요. 다행인 게 간이 망가지기 전에 위가 신호를 먼저 보내요. 나 약 싫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제가 몸이 안 좋다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것저것 갖다 주세요. 막 착즙한 거를 갖다 주시는데 제 위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위가 좀 아기 같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매운 걸 먹어도 위가 딱 신호를 보내고 또 너무 이렇게 인스턴트 음식 있잖아요. 이런 거 먹어도 저는 신호를 보내요, 얘가. 그래가지고 저는 위 때문에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사실 많이 못 먹거든요. 밥은 근데 평소에 먹는 그런 한식 있죠. 그거는 또 얘가 좋아해요. 밥을 좋아해요. 소화를 잘 시켜주는데 예를 들어서 밀가루 음식을 좀 2끼 이상 먹었다. 한 끼 정도는 얘가 어떻게 좀 버텨주는데 2끼를 먹었다. 연속으로. 그러면 아픈 거예요. 장도 그때는 장하고 위하고 둘이 너무 친구야. 너무 친구. 아니 보통 위가 튼튼한 사람은 장이라도 장이 저기 하고 장이 튼튼한 위가 저기 뭐 이런다는데 저는 위와 장이 너무 친구야. 너무 쌍둥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못 먹으면은 그냥 난리가 나요. 그냥 그래서 나는 잘못 먹으면 안 되는구나. 저는 그래 한식이 딱 맞아요. 한식이. 근데 한식도 너무 짜거나 이렇게 너무 맵거나 이런 거를 좀 먹으면은 위가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고 있어요. 닝닝한 것만 먹으려고, 닝닝하고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고 하고 기름 많이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저한테 빈혈이 온 거예요. 제가 제 귀를 의심했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설마 그 청순하고 가련한 여자들만 걸린다는 그 빈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아무래도 그 이제 갱년기라 이제 생리가 불순하고 막 이러니까 뭐 그런 거 같다고 이러시면서 좀 수치가 안 좋으니까 약을 먹으라는 거였어.
졸지에 빈혈 환자가 돼가지고 약국에 가서 그 철분제 빈혈 있다고 얘기하면서 철분제를 먹으라고 한다. 그래서 철분제를 구입해서 먹어요. 근데 철분제도 저는 매일 안 먹어요. 매일 먹으니까 하루에 하나 먹는데도 위가 안 좋은 거예요. 위가 딱 별로 안 좋아요. 철분제가 독한가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독한가 봐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먹고 꼭 밥 먹고 이렇게 위를 보호하고 있어요. 위가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굉장히 근데 다행인 게 뭐 간은 망가지면은 솔슬 겨를이 없이 그냥 막 안 좋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간은 사실 약을 많이 안 먹는 게 간이 망가질 수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위가 먼저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다행히도 이렇게 조심하게 돼요. 위가 먼저 딱 위와 장이 먼저 반응을 딱 하니까 그래서 난 옛날에 젊었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젊지 않잖아. 이제 50이 됐는데 옛날에 정말 막 20대 막 이럴 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땐 괜찮은데 왜 그리 조심을 하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겁이 많은가, 아유 자기 몸 되게 아끼네 막 이런 생각 많이 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조심했어야 돼요. 그때 먹는 거 조심하고 마시는 거 조심하고 막 이랬으면은 지금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아우성 안 칠 텐데 그때는 몰랐죠. 이런 날이 올지. 그래서 제가 우리 예나한테 얘기를 해요. 예나야, 너 나이 때 젊었을 때 조심하고 좋은 거 많이 먹고 나쁜 거는 되도록이면 먹지 말고 그래서 평생 써야 될 얘네들을 잘 해야지 오래 살고 평생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죠. 근데 우리 예나가 저도 왜 그러냐면 내가 예나한테 너무 바쁠 때는 밥을 차려주고 막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애는 집에 있는데 밥을 챙겨주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라면 끓여 먹고 그냥 즉석밥 그냥 막 데워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막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다 놓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사는 게. 근데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리미리 뭐 텔레비전 보고 놀고 막 유튜브 보고 놀고 이러지 않으면은 미리미리 내가 일을 해놓으면 사실 이럴 일이 없거든요. 마음 먹고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바쁜지.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 애도 잘 키우고 저는 되게 게을러요. 천성이 게으르고 태만하고 뭘 미리 준비하고 유기무환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이 즉흥적이고 항상 그거를 고치려고 진짜 노력하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센터장들은 미리 움직여요. 선제적으로 움직여요. 뭐든지. 너무 일을 빨리빨리 잘하고 뭐 말하기 전에 막 보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은 잔뜩 쥐고 있고 일은 못하면서 바보 같아요. 바보죠 뭐. 근데 아는데 사람 일 시키는 게 너무 힘든 게 입이 안 떨어져요. 이것 좀 해주세요가 안 돼. 그래서 나는 맨날 평생 남 밑에 있다가 갑자기 그냥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자기 장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못해요.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요즘 생각 그런 한편으로는 뭐 저를 비판하려면 뭐 자아 비판하려면 끝도 없고요. 너무 그러다 보면은 재미없잖아요. 사는 거 괜히 재미없고 자신 없고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저는 어쩔 때는 그런 생각해요.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그 큰일을 겪으면서 이 정도 버틴 것만 해도 스스로 대견하다고 여기자. 칭찬하자. 아무도 나같이 못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큰일을 겪었거든요. 야, 우리 뭐 센터장 중에 나 같은 일 겪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같은 일 겪었으면 전부 다 센터 닫았든가 본인이 그만뒀던가 아마 끝이 났을 거예요. 그 센터. 근데 저는 견딘 힘이 뭐였냐면 돈이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 내가 뭘 못해, 새끼 키우는 어미가 뭘 못해 싶어가지고 그냥 꾹 참았어요. 힘들어도 참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살아야지. 일이 막 안 되고 일도 하기 싫고 꼴도 보기 싫은데도 어디 딴 데서 이렇게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큰 장점은요 그거였어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마음을 먹은 게 하나 있거든요. 진짜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 안 한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내가 반드시 집에 있겠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러려니까 그게 되게 쉬울 것 같죠? 해보세요. 어려워요. 맞벌이 하면 일단 안 되죠. 그죠? 나는 왜 그게 그렇게 고팠냐 하면은, 어렸을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새아빠가 한 2, 3년 후에 무서운 새아빠가 들어왔어요. 너무 싫고 무서운 새아빠가. 근데 오로지 엄마만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는 밤늦게 맨날 오는 거야. 일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죠. 아이들한테는 지옥 같은 시간인 거예요. 엄마가 오기까지 시간이. 차라리 그 새아빠가 없었으면은, 우리끼리만 있었으면 마음 편히 잘 놀았을 거예요. 오히려. 근데 우리 엄마가 재혼을 하시는 바람에 너무 무섭고 싫은 아저씨가 좁은 집에 있는 거지. 이 사람은 노가다를 하는 사람이니까, 노동일하는 사람이니까 비만 조금 내려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 있는 거죠. 엄마는 없고 그런 아빠랑 맨날 집에 있어야 하는 여자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공포 그 자체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그런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어쩌다가 그냥 우리 엄마는 의뢰 없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엄마가 너무 일찍 오신다든지, 일거리가 없어서 일찍 오신다든지, 아니면 아예 일거리가 없어서 안 나가셨다든지, 진짜 1년에 며칠 안 되지만 그런 날은요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제가 마음이 그냥 집에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 엄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엄마가 있으면 너무 훈기가 있고 너무 좋고, 그 엄마가 없는, 그리고 게다가 새아빠가 있는 그 집은 그냥 지옥이에요. 집이 아니고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런 어린 시절을 뭐 우리 언니도 겪었고 우리 여동생도 똑같이 겪었지만, 그런 거를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엄마가 없는 집이라는 거 자체가 애들한테 얼마나 이게, 그냥 근데 맞벌이인데 평범한 집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죠. 난 너무 새아빠 너무 싫어했고 너무 사람이 이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딱 하나 바라는 게 그거였어요. 내 아이한테 내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집에 있어주는 거. 나는 그런 결혼 생활. 그리고 그래서 남편하고 나는 절대 맞벌이는 하지 않겠다. 진짜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을 왜 했냐 하면은, 그냥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집에서 아이들만 봐도 될 수 있게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못해주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어찌됐든 나밖에 볼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슬프고, 너무 이게 막 그걸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제가 목사님 뭐 불쌍하고 이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내가 내 아이를 내가 봐줄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봐줄 날이 너무나 긴데 내가 우리 아이를 봐줄 수가 없잖아. 왔을 때 내가 맞이해 줄 수 없잖아. 왜 내가 이런 결혼을 했고
왜 이렇게 됐지 싶으니까 너무 그렇게 슬프고 아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한마디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살짝 문제가 왔었잖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태백을 못 떠난 이유가, 우리 미동교회를 못 떠난 이유가, 내가 남편은 없지만 우리 아이를 집에서 맞이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여기를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근데 다행히도 시차례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미동교회 어차피 특수목회지 아니냐, 저기는 그냥 일반 목회하기에는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센터를 계속 하려면 저 사모가 있어야 된다, 사모 나가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신학 공부를 시키자, 그래서 교회를 계속 목회도 맡고 센터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결의를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너무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1월 8일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 날 중학교 졸업을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도 너무 감사해서 제가 펑펑 울었는데, 중학교 졸업은 오히려 한번 졸업식을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목사님 생각이 좀 덜 나죠. 3년이나 더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 안 울었어요. 아이랑 같이 15년 만에 장어 구워 먹었어요. 장어집에 가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우리 예나를 집에 오면은 항상 맞이할 수 있고, 중학교에 항상 끝나는 시간에 데리러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저는 그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일 감사드리는 분이 그거고요. 이제 고등학교는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에 가는데 기숙사 학교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 애를 꼭 뭐 그러니까 학교 시간에, 등교 시간에 등하교를 내가 꼭 시켜주고 내가 옆에 있어주고 이제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벌어야 되니까 그렇고요. 이제 저 강원랜드 복지재단 들어갑니다.